트럼프 일가 무역 협상 완료, 상호 관세 15%, 쌀 사고 관세 10% 다운, 미국과 합의. 일본은 뭘 얻고 뭘 줬나. 이 말이 약간은 의미가 다릅니다. 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트럼프 관세 타결로 시끄러운 일본의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예. 2015년 7월 23일이죠. 일본에서 이제 아침에 이제 뉴스가 팍 떠가지고,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본 그 25% 관세에 대한 이제 일본이 이제 야, 여러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결과가 났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난리였습니다. 25% 했는데 결국 15%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 내렸으니까 잘했다. 부터 이래가지고 아니다 좀 더 이제 내부를 들여다봐야 된다. 부터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당장 이제 대한민국은 아직 이제 이 트럼프 관세 타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본의 상황이 조금은 이제 참고가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한국 언론에서는 좀 제대로 잘 보도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자세하게 이 트럼프 관세를 이제 합의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일본 뉴스가 떴습니다. 자동차 관세도 15% 트럼프 관세 협상 일본 정부 관계자가 분명히 했다. 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이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이제 그 트럼프 뭡니까 관세 때문에 8번 미국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8번째에서 드디어 이제 타결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아침에 일본 뉴스에 이제 팡 뜬 겁니다. 당장 이 뉴스가 대한민국에도 나왔죠. 더 중앙이네요. 오. 트럼프 일가 무역 협상 완료, 상호 관세 15%, 차와 쌀 개방. 머니투데이, 쌀 사고 관세 10% 다운, 미국과 합의. 일본은 뭘 얻고 뭘 줬나. 한국경제TV, 일본 차 관세 절반 이하에 한국 차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식으로 일본이 이제 어떤 상황으로 타결을 했다.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이제 대한민국 차례니까 한국은 어떻게 될까? 이런 방식의 기사가 뜨잖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보도된 기사에서 예를 들어서 쌀 사고 관세 10% 다운. 이 말이 약간은 의미가 다릅니다. 트럼프 선생님이 일본이 쌀 오케이 해줬다라는 말을 하신 거죠. 그렇죠. 1년의 뉴스의 원흉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가 막힌 거래를 했다. 완전 이번에 일본을 그냥 쏙 다 빼먹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이제 SNS에 여러분 일본이 엄청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트럭, 쌀, 농산물까지 다 개방이다. 그 대신 이제 뭐 관세 10% 깎아줬다. 이 미국의 승리다. 라고 한 이 트윗이 전 세계 언론사가 보고 그런갑네. 라고 해가지고 한국도 똑같이 이제 저렇게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SNS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르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합의됐는지에 대한 거는 약간은 좀 그레이 존인 게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이거를 이제 부정은 안 하는데 대신 이제 이 말 내용이 조금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정 보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NHK에서도 이제 아침 10시에 바로 뉴스가 떴죠. 미일 관세 협상 쌀 수입 비율 확대로 합의. 그러니까 아니 뭐야 수입 비율 확대면은 기존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한다는 거네? 그럼 뭐 이거 뭐 사실상 개방이잖아. 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내용 안에 정부는 미니멈 액세스라고 불리는 구조 내에서 매년 77만 톤의 쌀을 관세를 들이지 않고 의무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합의에서 이 77만 톤 중에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그 내용을 합의했다는 거거든요. 자, 일단 이 미니멈 액세스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일본이 해외로부터 최소한 요 정도는 수입을 해야 된다라는 흔히 말하는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쌀의 양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옛날에 학창시절에 배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이제 자국 내 시장 보호를 위해서 규제를 하지만은 그래? 너 그렇게 다른 거 관세 매긴다 이거야. 대신에 이 정도 양만큼은 무관세로 니들 그냥 가져가. 이런 걸 이제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그 양이 일본은 지금 77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이 77만 톤이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일본이 이제 매년 쌀 생산을 700만 톤 조금 해요.
그러니까 일본 전체 쌀 생산량의 약 10% 정도를 수입을 하는데 그럼 원래 일본에 그렇게 수입쌀이 있었네, 많이 있었네 라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미니멈 액세스는 기본적으로 식용은 별로 없어요. 가공용, 사료용, 아니면 이제 해외에 또 있잖아. 다른 나라에 이제 일본이 쌀 지원 갑니다 라든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에탄올용이라든지 대충 이 정도로 좀 좋은 쌀 말고 저렴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어쨌든 이제 77만 톤 채워야 되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싼 거 이제 수입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카드 들고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이제 77만 톤을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많이 가져왔는데 미국 쌀로 이제 이거를 이제 가져올게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미국 쌀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무관세로 일본에 수출을 하네? 기존에는 이걸 못했는데 개방이 됐네? 라는 식으로 이제 보이는 거고, 일본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사라는 거 사야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가는 거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이제 양보를 좀 했다? 라는 식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예, 일본의 현 농림수산부 장관, 고이즈미 신주로. 농업자에게 안심해 줄 수 있는 결과. 여러분, 저희 개방을 안 했습니다. 왜? 어차피 77만 톤은 사야 되는 거였는데, 미국 선생님한테 사오는 거기 때문에, 기존과 바뀌는 게 없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일본대로 나름 이제 농민들의 이제 민심을 챙기는 그런 결과.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는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없던 이제 그 미국 쌀이 나가는 거니까 개방이 됐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쌀 이외에는 따로 합의된 게 없습니다. 일본은. 거짓말은 아닌데 그 한마디 들었을 때의 규모랑 조금 다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SNS가 보통이 아닙니다, 원래.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이제. 일본이 이제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 거기다가 그 수익을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그냥 우리가 이제 삥 뜯어갑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또 이제 말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올해 2월 달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이제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악수 한번 하면서 트럼프 선생님 저희가 1조 달러 드릴게요. 오늘 올라온 SNS에는 5,500억 달러인데 이미 2월 달에 거의 2배 가까이 줄게요라고 미리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에 사실은 이제 예정돼 있던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투자가 뭐냐면은 미국에게 돈을 준다는 게 아니라 일본의 정부은행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일본 기업에게 돈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 미국에 공장을 세운다든지 미국 회사랑 연구를 한다라든지 미국의 산업단지 세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본 기업과 미국 기업이 같이 일을 하는데 일본이 먼저 이 정도 돈을 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금액이 큰데 이거 실제로 하나? 라고 느끼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일본이 원래 대미 투자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넣는 나라입니다. 5년 연속 선두죠. 참고로 이제 2014년 기준으로도 일본이 1등이기 때문에 사실상 6년 연속 선두라고 합니다. 대충 어느 정도 돈을 넣냐? 7,833억 달러. 이거 일반인들이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일본이 뭐 하겠어라고 느끼는데, 근데 일본 입장 미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이제 업을 해가지고 이제 저번 이시바짱이 이제 1조 넣겠습니다. 라고 한 거기 때문에 대충 아마 이 수준으로 맞춰지지 않을까. 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야? 이 90%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일본에서 갔다 온 아저씨 있잖아요. 8번. 그 아저씨가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이나 일본이나 둘 다 돈을 내서 산업을 하는 건데, 이 비율상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 입장에서 90%를 가져가는 일도 있을 수가 있다. 왜? 저게 대미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사업이 잘 돼. 잘 됐을 경우에 그 미국이 예를 들어 일본보다 더 많이 투자를 했다면 그 비율상으로 90%를 가져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건 틀린 말은 아니다. 라고 이제 이 아저씨가 이제 필사적으로 불을 끄는 거거든요. 모든 게 90%가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부정해서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하이라이트죠. 자동차가 이번에 정말 일본이 큰 화제였습니다. 왜냐면은
일본 경제신문 2월달 뉴스네요. 자동차 관세가 25%일 경우에 일본의 6개 유명 자동차 회사에 약 3조 엔의 영향이 온다. 우리나라 돈 30조 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래가 이번에 좀 힘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15%가 됐는데, 자, 그러면 이 15%가 이번에 정해진 게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라는 게 어렵잖아요. 예.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예, 주식시장을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일본의 주식시장. 주가 종가의 최고치를 갱신했다. 일시적으로 1,500엔 이상 상승. 흔히 말하는 불장이죠.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누가 주가를 끌어올렸을까? 라고 했을 때 도요타 자동차. 오늘 14% 상승했습니다. 주가가 그냥 아침에 발표다! 팡! 올랐어요, 이제. 와. 도요타 잘 나간다! 이래가지고. 자, 그럼 도요타만 올라갔냐? 아니죠. 혼다 자동차 11% 올라갔습니다. 닛산 자동차 8%. 스바루라는 자동차 회사. 여기 또 16%. 일본의 마츠다라는 자동차 17%. 이렇게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네.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누구는 적게 올라가고 누구는 엄청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마츠다는 정말로 많은 비율을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미국 판매 차지하는 수출차 비율이 79%예요. 79.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가 그대로 갔으면 마츠다는 회사가 망했어요. 79나 차지하니까. 그런데 15%는 이제 버틸 수 있다,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기존의 2.5%에서 15%면은 이게 엄밀히 말하고 6배나 관세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주가가 올라가? 이거 괜히 그 뻥카 아니야?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지난 2013년 일본 기사인데 환율 민감도 자동차 관련 도요타 1엔당 약 4,500억엔의 이익이 올라간다. 달러 엔 대비 1엔씩 좀 더 엔 저가 되면은 우리가 또 약 4,500억 가량의 도요타 기준으로 이익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도요타의 이 기존 달러가 1달러 125엔, 닛산 130엔, 뭐 다른 데 125, 128, 130. 그러니까 125에서 130 정도를 2014년도에 상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역대급 엔저였잖아요. 떡상했던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환율 1달러 146입니다. 버틸 수 있네요. 그렇죠. 예,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고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저 관세가 나오면은 자동차 회사들이 못 버티지만은 현재 이 엄청난 초절적 엔저 상태에서 관세가 좀 늘어나? 근데 그만큼 엔화가 싸버리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주 그냥 무사하게 넘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의 이번 합의에서 이번에 미일 합의는 환율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너 환율 조작하지 마라. 엔고로 해라. 왜? 미국 달러가 싸야지 좀 수출도 잘 되고 하니까 엔고 해 이랬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큰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환율도 합의가 들어가서 일본 이제 엔고로 하고 뭐 관세도 매겨 이러면 이제 더블 펀치가 오는데 일단 하나는 비껴놨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선방했네 관세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참고로 자동차에 관련해서는 이 관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사실은 일본이 하나 더 먹었어요. 뭐냐면은 기존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말했던 게 있습니다. 자동차의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라. 이 무슨 말? 일본 사람들이 미국 차를 안 사요. 트럼프 대통령 보기에는 미국에서는 토요타, 혼다, 뭐 닛산 일본 차 엄청 돌아다닙니다. 기분이 나빠요. GM부터 이래가지고 포드 이런 거 타야 되는데 아무도 안 타? 일본 나쁜 거네. 보니까 일본이 뭔가 비관세 장벽을 놔두고 있어. 어떤 비관세 장벽? 미국의 안전 기준이랑 자동차에 일본의 자동차 안전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케이를 하는 차들 하더라도 그거 이제 돈 내가지고 일본에서 하나부터 10까지 이제 다시 또 이제 안전 기준 검사를 받아야 돼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돈도 들어요. 일본 사람들이 미국 차 많이 사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이런 거 하면은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안 팔리지.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니들 이거 없애 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게 사라집니다. 즉 뭐 미국에서 오케이인 차는 일본에서 이제 오케이가 되는 그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미국 차가 일본으로 좀 어떻게 보면 수출하기 쉽겠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뭡니까? 이 생각대로 이제 미국 차가 일본에서 많이 팔리니까 팔릴 리가 없죠. 왜?
바카니 방송에서 제가 자주 자동차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일본은 어떤 나라입니까? 경차의 나라 아닙니까? 일본에서 매년 팔리는 승용차가 약 400만 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일반 승용차, 뭐 우리가 타는 뭐 SUV라든지 어느 크기가 있는 차 170만 대, 소형 승용차 89만 대, 경차 134만 대입니다. 이 소형 승용차랑 경차가 미국에 있나요? 거의 없죠. 이 정도 사이즈. 미국은 픽업 트럭보다 큰 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팔더라도 일본 사람들 취향에는 안 맞아요. 거의 많이 작은 차네요. 작은 차입니다. 당장 지금 들어와 있는 미국 차도 이게 일본의 수입 자동차 협회에서의 통계인데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년간 뭐 벤츠, BMW, 폭스바겐, 아우디 뭐 이런 거 많이 팔립니다. 볼보도. 근데 쭉 내려서 지프. 그나마 팔리는 지프도 9,500대예요. 근데 여러분, 지프 자동차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프보다도 더 작아야 되고 하는 차를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미국 차가 뭐 관세, 뭐 안전 뭐 그런 게 아니라 커서 안 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비도 일본 차보다 나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해달래요. 처음에 이제 막는 거야, 이제. 뻥까 치는 거지, 이제. 그러면은 미국 차가 일본을 지배할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달아오르는 거야. 요 놈들 봐라. 그럼 이만 그거 안 해주면 관세 폭탄. 어쩔 수 없네. 미국 검사만 받겠습니다. 이제 이러니까 그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헐리우드 액션이요, 진짜. 일본 헐리우드 액션에 속아가지고 이제 이번 통과시키는데, 사실상 이제 일본 입장은 뭐 아프지도 않은 거죠, 이제. 어차피 일본 사람들은 그걸 안 살 것 아니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일본에서는 여러모로 있잖아요. 약간 좀 실리를 찾았다. 라는 식으로 말이 좀 많이 나옵니다. 대신 이제 일본의 제일 큰 야당에서는 이거 칭찬해주면 안 되거든요. 이거 잘 분석을 해봐야지. 이거 잘한 거 맞나? 주식시장 오르고 하는 거 뭐 보는 게 뭐 그래도 확인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일본 야당에서도 얘기하는 거고. 또 다른 야당은 오히려 이거 이번에 철강이랑 알루미늄은 아예 관세 협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좀 이제 불만이 있는데 대신 뭐 자동차 관세 15% 굿잡. 이래가지고 일본의 야당 대표도 좀 칭찬을 해주는 그런 게 생겼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번은 그렇게 좀 이제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 처음 나온 것처럼 이거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보면 일본은 완전 굴욕 이번 협상이었어요. 근데 까보면은 요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고 대신 엔저니까 괜찮아 라든지 어차피 수입해야 되는 쌀이니까 괜찮아 그리고 그래봤자 미국 차 일본사 안 팔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한 게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좀 어찌보면 무난하게 넘겼다. 대신 아까 이런 게 다 기조가 되는 게 이미 일본은 대미 투자가 넘버원.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끝발이 맥힌 게 아닌가라고 일본에서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돈을 투자를 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뭐 트럼프 정부도 바보는 아니니까 알고 있으니까 서로 뭔가 좀 있잖아요. 약간 좀 맞춰주는 식으로. 헐리우드 액션 같은 느낌으로 한 게 아닌가. 라는 식으로도 일본의 말이 나오는데 근데 뭐 앞으로도 봐야죠.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어쨌든 급한 불은 껐다라고 하면서 이제 뭡니까? 다른 나라의 상황을 봐야 된다. 그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영국이라니 필리핀이 끝났는데 일본도 좀 빠르게 이걸 끝냈기 때문에 다음 차례면 한국부터 이래가지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동향을 봤을 때 그때야 이제 일본에서도 이번에 15%로 막아낸 거 잘했다 못했다 라는 좀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얘기한 것보다는 나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뭡니까? 뭐 쌀도 막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일본에서 뭐 여러모로 있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종속적이다, 망했다라고 하는 거가 또 이제 내부를 본 사람들은 뭐 이 정도쯤이면 뭐 할 만큼 했다. 라는 식으로 좀 여론이 갈리고 있다. 라는 내용을 알려드렸네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